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노후 준비 도우미 실버정보통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철저히 설명드려 보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면서도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신청 방법, 계산 방법,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1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셔도 받을 수 있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한 계산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먼저 기초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여러분이 젊었을 때 매월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그 기여분에 따라 받는 연금이에요. 마치 개인 적금이나 보험처럼 내가 낸 만큼, 낸 기간만큼 받는 거죠.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출생연도에 따라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받기 시작할 수 있어요. 반면에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사회수당입니다. 국민연금처럼 개인이 얼마나 냈느냐와는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은 내가 낸 만큼 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어려운 노인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우리나라 기초연금 제도의 역사와 의미. 기초연금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1년에 처음 경로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때는 정말 극빈층 노인분들만을 대상으로 했죠. 1998년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2008년에는 대상을 노인 하위 60%에서 70%로 확대했어요. 그리고 2014년에 지금의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급여액도 최대 2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의미는 정말 깊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젊은 시절을 바쳐 국가 발전에 기여했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는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어르신들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미거든요. 특히 국민연금이 1988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고령층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없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초연금은 이런 분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금액.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해요. 둘째,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시면 지급이 정지돼요. 셋째,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해요. 넷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직영연금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대폭 인상되었어요. 단독가구 월 228만 원으로 2024년 213만 원에서 15만 원 인상된 금액이에요.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으로 2024년 340만 8천 원에서 24만 원 인상된 금액이에요. 이 금액은 소득 인정액 기준이에요. 소득 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2,510원입니다. 2024년 33만 4,810원에서 2.3% 인상된 금액이에요. 하지만 모든 분이 같은 금액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일반 수급자 최대 월 34만 2,510원 수령. 소득 인정액이 하위 40% 이하인 저소득층 기초연금 수급자 월 30만 원 수령. 부부가구 각자 받는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해서 받아요. 여기서 잠깐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소득층이 왜 더 적게 받지? 하고 말이에요. 더 어려운 분들이 더 적게 받는다니 이상하죠?
이유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와의 중복 때문이에요. 소득 인정액이 매우 낮은 분들은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기도 해요. 문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그만큼 차감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으로 월 70만 원을 받던 김할머니가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게 되면 기존에 받고 있던 생계급여가 이 기초연금만큼 감액돼요. 그래서 김할머니의 한 달 총 수령액은 전혀 증가하지 않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일반인처럼 34만 원을 다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서 기초생활보장에서 아예 탈락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른 혜택도 모두 잃게 되죠. 그래서 많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아요. 복잡한 신청 절차를 거쳐도 실제로 받는 돈은 똑같으니까요. 이는 현재 기초연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예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각자 34만 2,510원의 80%인 27만 4,008원씩 받게 되어 부부 합계로는 54만 8,016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생기실 수 있어요. 이 부부 중에 한 명만 65세가 넘었는데 이것도 감액되나요? 하고 말이에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감액되지 않고 한 명분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부부 감액이라고 하는 20% 감액이 적용되는 조건은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예요. 즉, 부부 둘 다 65세 이상이고 둘 다 기초연금을 받을 때만 각자 20%씩 감액되는 거예요. 실제 사례로 설명해 드릴게요. 김 씨 부부의 경우 남편이 67세이고 부인이 62세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남편만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고 남편은 34만 2,510원을 전액 받을 수 있어요. 부인이 65세가 되어서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둘 다 20% 감액이 적용되는 거죠. 반대로 박 씨 부부처럼 남편이 68세, 부인이 66세로 둘 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다면 각자 27만 4,008원씩 받게 됩니다. 이게 20% 감액이 적용된 금액이에요. 왜 이렇게 설계했을까요?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생활비가 정확히 2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모두 받을 때는 가구별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서 조금씩 줄여서 지급하는 것이지만 한 명만 받는 상황에서는 아직 온전한 1인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4. 소득 인정액 산출 방법. 구체적인 계산 사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소득 인정액이에요. 이게 좀 복잡한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소득 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먼저 소득 평가액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이 많은 소득 중 근로소득만 후하게 계산해줍니다. 이 소리가 뭐냐면 근로소득은 소득 전액을 소득으로 평가하지 않고 일부 금액만 소득으로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을 먼저 빼서 계산하고요. 이 금액도 다가 아니라 70%만 소득으로 봅니다. 계산 공식을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월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액 112만 원을 뺀 금액에 0.7을 곱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근로소득의 소득 인정액을 이렇게 후하게 계산해주는 이유는 일하는 노인분들을 그만큼 우대하고 장려하겠다는 의미예요. 연금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같은 기타 소득은 100% 전액 반영합니다. 불로소득 성격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근로소득을 우대하는 이유는 일을 해도 손해보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일하려면 교통비, 식비 등 부대비용도 발생하고 가능한 한 일을 계속 하시도록 격려하는 정책 목표가 있거든요. 반면 연금이나 임대소득 같은 기타 소득은 별도 비용 없이 받는 순수 소득이라고 보는 거죠. 실제 두 경우의 차이를 사례를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주소득원인 A 할아버지 소득이 근로소득 200만 원 국민연금 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A 할아버지 소득 평가액은 200만 원에서 112만 원을 빼고 남은 88만 원에 0.7을 곱해서 계산하면 61.6만 원이 되고
여기에 국민연금 50만 원을 더하면 최종 111.6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연금이 주소득원인 B 할아버지 소득이 근로소득 50만 원, 국민연금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B 할아버지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평가액이 0원이고 연금소득평가액이 200만 원이어서 최종 200만 원이 소득평가액입니다. 똑같이 250만 원을 받아도 근로소득이 많은 A 할아버지가 훨씬 유리하죠. 다른 실제 사례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김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요. 파트타임 근로소득 월 150만 원, 국민연금 월 80만 원, 은행 이자 소득 월 10만 원. 이 경우 계산해 보면 근로소득 평가액이 26만 6천 원이 나오고요. 이 금액에 국민연금 80만 원, 은행 이자 소득 10만 원을 합하면 소득 평가액이 116만 6천 원이 나와요. 소득 평가액 계산 방법 이제 이해가 잘 되시죠? 이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은 크게 부동산과 같은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으로 나뉘어요. 일반 재산 소득 환산액은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환산율인 4%를 곱한 후에 이 금액을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환산율은 매년 변경될 수도 있는데 대략 4%대예요. 올해 고시된 환산율은 4%입니다. 공제해주는 금액인 기본 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금융재산 소득 환산액입니다. 금융재산 소득 환산액은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한 후에 환산율 4%를 곱하고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 환산액을 산정할 때는 부채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금융재산 환산액을 계산할 때는 2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직접 계산해봐야 이해가 빠르니까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씨 할머니가 서울에서 혼자 사시는데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2억 원, 예금 3천만 원, 대출 1천만 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근로활동은 하지 않고 있고 다른 소득도 일절 없습니다. 이 경우 일반 재산 환산액은 2억 원 마이너스 서울지역 기본 재산액 1억 3,500만 원 마이너스 대출 1천만 원 이렇게 나온 금액의 4%를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눠서 최종 18만 3,333원이 되고요. 금융재산 환산액은 3천만 원 마이너스 2천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이렇게 계산하면 3만 3,333원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더하면 이 씨 할머니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최종 21만 6,666원이 됩니다.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 228만 원보다 훨씬 낮으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집 소유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많은 분들이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 전 이 씨 할머니처럼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한 가지를 더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김 할머니가 서울에서 혼자 사시는데 거주하는 주택 5억 원, 예금 1천만 원,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이 경우 계산해보면 일반 재산 5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3억 6,500만 원이 됩니다. 일반 재산 환산액은 3억 6,500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하면 121만 6,666원이 됩니다. 금융재산 환산액은 예금이 1천만 원 있지만 예금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해주기 때문에 0원입니다. 그래서 5억짜리 집이 있는 김할머니의 소득 인정액은 121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시가로는 더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박 할머니의 예를 들어볼까요? 10억짜리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대략 7억쯤 돼요. 7억에서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5억 6,500만 원이 되고요. 이 금액을 4%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188만 3,333원이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선정 기준액인 228만 원보다 박 할머니의 소득 평가액이 훨씬 낮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가액과 다른 재산이나 소득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선정 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는데요. 대략 국민연금액에 비례해서 기초연금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50만 원 받으시면 기초연금 약 25만 원 수령, 국민연금 월 80만 원 받으시면 기초연금 약 18만 원 수령, 국민연금 월 100만 원 받으시면 기초연금 약 17만 원 수령. 17만 원은 최소 보장액이어서 여기서 더 줄어들지는 않아요. 정확한 금액은 복잡한 계산을 거쳐 결정되지만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무리 감액되어도 기초연금의 50% 이상은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감액되어도 최소한 17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혹시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건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첫 번째, 아예 못 받는 경우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해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자체가 없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A 할아버지가 국민연금을 월 120만 원 받고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이 월 150만 원이라면 소득 인정액이 270만 원이 되어 선정 기준액 228만 원을 초과하죠. 이런 경우 기초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B 할아버지가 국민연금을 A 할아버지와 똑같이 120만 원을 받지만 기타 소득이 100만 원으로 좀 적게 받는다면 B 할아버지의 소득 인정액은 220만 원이 됩니다. 선정 기준액 228만 원보다 B 할아버지의 소득 인정액이 적으니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똑같이 120만 원이어도 기타 소득의 차이에 따라 A 할아버지는 기초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고 B 할아버지는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감액받는 경우는 소득 인정액은 선정 기준액 이하이지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경우예요. 조금 전 사례로 들었던 B 할아버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더 들어볼게요. A 할머니가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 받고 기타 소득이 월 50만 원이라면 소득 인정액이 130만 원이 되어 선정 기준액 이하가 됩니다. 이런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있지만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되어 기초연금을 17만 원 정도 받게 되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수급 자격은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하고 수급 자격이 있는 분들 중에서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며 아무리 감액되어도 기초연금의 50% 이상은 보장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감액제도가 있어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 말고도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을 깎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더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한 장치인 거죠. 실제 사례로 설명해 드릴게요. 김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 소득 평가액이 200만 원이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2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득 인정액이 220만 원이 되죠.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이 228만 원이니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있어요. 그런데 기초연금 34만 원을 받게 되면 220만 원 더하기 34만 원 하면 254만 원이 되어서 선정 기준액 228만 원을 26만 원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초과분인 26만 원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되어서 실제로는 34만 원 마이너스 26만 원, 즉 8만 원만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은 특히 선정 기준액 근처에 있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국민연금을 적게 받거나 아예 안 받아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없지만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에 가까운 분들이 해당되죠. 이번에는 근로소득이 400만 원인 정씨 할아버지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부동산 재산은 1억, 금융재산 2천만 원, 연금 받는 건 일절 없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렇게 근로소득이 많으니까 당연히 기초연금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러나 정할아버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400만 원이나 돼도 근로소득은 공제해주는 게 많기 때문에 소득평가액은 400만 원에서 112만 원을 뺀 288만 원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이 금액도 다 소득으로 잡지 않고 70%만 소득으로 잡으니까 정할아버지의 소득평가액은 201만 6천 원이에요. 부동산과 금융재산 두 가지는 모두 공제금액이내니까 정할아버지의 최종 소득평가액은 201만 6천 원입니다. 이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선정액인 228만 원보다 적으니까 정할아버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 34만 원을 전액받으면 기준 선정액 228만 원보다 전체 소득이 12만 8천 원 높아지니까 기초연금액 34만 원에서 이 12만 8천 원을 뺀 21만 2천 원을 최종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계산 방법은 워낙 복잡하고 여러 가지 감액제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미리 포기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신청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7.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방법, 필요 서류. 이제 실제로 기초연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시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이신 분은 2025년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미 65세가 지나신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월부터 지급되므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신청 방법과 장소. 기초연금 신청은 세 군데에서 할 수 있어요.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해요.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돼요. 2.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해요. 연금 전문가가 상담해드려요. 3.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해요. 복지로 웹이나 앱에서는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가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화번호인 1355로 신청하시면 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생업에 종사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이용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기본 서류. 1. 신분증이 필요해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됩니다. 2. 기초연금 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해요.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소득 및 재산신고서. 소득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같은 근로소득 확인 서류. 사업자 등록증, 장부 같은 사업소득 확인 서류. 국민연금, 개인연금 같은 연금소득 확인 서류. 임대소득, 이자소득 같은 기타 소득 확인 서류. 재산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같은 부동산 관련 서류. 통장사본, 예금잔액 증명서 같은 금융재산 관련 서류. 대출잔액 증명서, 차용증 같은 부채 관련 서류. 가족 관련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이혼, 사별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대리신청 시 추가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통 30일 정도 심사기간을 거쳐서 결과가 나와요. 심사가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매월 25일에 지급되는데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돼요. 8.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기초연금의 중요성. 기초연금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을 알아야 해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8.2%입니다. 쉽게 말해서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층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에요.
2018년 기준으로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13.1%인데 우리나라는 43.4%로 3배가 넘어요. 흥미로운 점은 세대별로 빈곤율이 크게 다르다는 거예요. 2021년 기준으로 40년대생과 그 이전 출생 세대의 노인 빈곤율은 40% 이상인 반면 50년대생의 노인 빈곤율은 30% 이하예요. 이는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에 도입되어서 현재의 고령층이 충분한 연금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50년대생이 늘어나면서 노인 빈곤율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돼요.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비록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소득이 없는 노인분들에게는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최근 기초연금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더 늦추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현재는 개시 연령 연기보다는 지급 방식을 개선하자는 논의가 더 활발해요. 예를 들어 소득 하위 50%만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증액하는 등의 차등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어요. 정부는 2028년까지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선 방안들을 정리해보면 1. 선정 방식 개편. 현행 70% 선정 방식에서 보다 집중적인 지원 방식으로 전환. 2. 급여액 단계적 인상. 2028년까지 40만 원으로 인상. 3. 국민연금과의 연계 개선. 감액제도의 점진적 완화 또는 폐지. 4. 재원 조달 방안.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기초연금은 정말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어요. 비록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 중에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려 주세요. 놓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